이 작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텐데 아내를요 이 바다에 떠밀어서 빠뜨리고 또 돌을 던져서 살해한 그 비정한 남편 얘기 저희도 오랜만에 전해드리게 되는데 작년 이 남편 모습부터 보고 사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습니까? 왜 거짓 신고했습니까? 아내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숨진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아내에게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볼까지 거짓말 하시나요? 아내를 살리라는 생각 못 드셨어요? 네, 이 본인이 외도 사실이 밝혀지자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장가 기자, 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 더 큰 잘못으로 이 아내한테 이거를 덮어 씌웠다. 이거밖에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이 30대 남편이 아내를 말씀하셨듯이 바다에 밀어버립니다. 자, 이후 아내가 바다에서 육지로 빠져나오려고 하자 남편이 오히려 바다에 뛰어들어서 아내를 바다 쪽으로 계속 끌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항하는 아내의 머리를 향해서 이 무거운 돌을 여러 차례 던져서 아내를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자녀도 있고 3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는 등 불화를 계속 겪고 있었다고 해요. 자, 남편은 신고 당시 해경에 저 아내하고 낚시하러 왔는데 제가 잠깐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에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어요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CCTV가 있었거든요. 해경이 CCTV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밀어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또 아내 머리에는 돌에 맞아서 이 멍자국, 혈흔이 상당했고요. 자, 경찰이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사실은 아내와 불화가 지속돼서 더는 살기 힘들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교수님 너무 잔인하고 좀 끔찍한데 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사회에서 이제 1년에 한 1000건 정도 그 살인 사건이 나는데요. 네. 그 사실상은 아는 사람 사이인데 그런 경우에 표현적 동기로 그러니까 바꾸게 하면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 반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웠던 또 이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제 부부 관계가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끔찍한 그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거 자체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표현적 동기가 아니고 아예 계획적 동기로 시작을 하고 접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지어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착수할 뿐만이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점을 이용해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언제 이 물이 많이 들어오는지 물이 나가는지 심지어 범행 직전에도 휴대폰을 검색을 해서 물때에 대한 높이까지 네. 측정을 해서 지금 우리 장가희 기자가 잘 설명한 그러한 끔찍한 행위를 시도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범행을 종료하고 나서 네. 이른바 그 기망 정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거죠. 즉 마치 자신이 일정한 이 해양 사고 때문에 계속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톡에도 보내서 계속 찾는 행위도 하고 또 전화까지 걸어서 내가 계속 이 부인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예 그 처음부터 철저하게 꼭 살해하고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지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명 경시적 범죄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중형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 사건이 아니었던가 해석합니다. 그러나 CCTV는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내용인데 굉장히 피해자인 아내는 이 빠진 것도 무서웠는데 돌까지 남편이 던져서 2차로 계속 가야 했던 부분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도 안 되는데 자, 임진 변호사님 어쨌든 이 범행의 잔혹성을 좀 고려해서인지 최종 판결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좀 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이 A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A씨가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요.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를 했다라면서 형량을 28년으로 늘렸고요. 네. 대법원에 가서도 범행 동기라든지 수단 그리고 양형의 요소들을 참작을 해봤지만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서 결국에는 이 남성 징역 28년형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사람 사실 남편이란 말도 제가 쓰기도 좀 아까웠는데 28년형 죄값 치르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